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잠씨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오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한국수출입은행의 오부행 이슈 이후에 빠른 주가의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에 큰 폭의 주가 자체가 급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전일까지는 좀 보합권에 마감을 했지만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레벨업을 시도해 주면서 장중의 고점이 32,100원의 고점을 찍었다가 지수가 약세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8월 2일 날 시가가 32,050원인데 오늘 장중의 고점 자체가 32,100원의 고점을 찍어 주었다. 그만큼 빠르게 주가 자체가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에 주가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으로 안정화가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하나오션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KDDX 6,000톤급의 한국형 이지스함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아직도 차일피 이제 경찰 조사가 아직은 완료가 되어지지 않아서 현대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상당히 지루한 그런 소송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미 경찰 조사가 무려 14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소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넉장 수사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구간 속에서 하나오션은 어쨌든 수급의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금일 지수의 조정 여파는 달리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등락 끝에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금주 현지 시간 13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주요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즉 13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4일 날 또 소비자 물가 지표 중요한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15일 날 7월 달에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가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이와 같은 지표 자체를 좀 확인해 가면서 관망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 일단 월가에서는 3년 인플레이션의 기대치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중기적으로 물가 둔화를 예상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폭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현재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 여파 이후에 국내 증시나 그리고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가 일단은 회복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구간 속에서 금주에 주요한 굵직한 이벤트를 확인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수가 좀 바닥을 확인해가는 그런 구간에서 결국 우상향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제 국방부나 방산업계에서도 최소한 올 가을 안에는 이 KDDX와 관련된 초도함 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서 좀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해군 전력화에 좀 훼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군 전력화를 빠르게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수출 가능성들을 해외 쪽에 계속적으로 타진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장보고 1급 잠수함, 우리가 흔히 정운함이라고 불리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능과 관련된 개량 작업 자체, 사업 자체를 올해 2023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8월 달에 드디어 완료가 되어서 해군에 무난하게 인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전투 체계라든지 공격 잠망경이라든지 탐지 식별 등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해군 전력 강화에 일조를 좀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 자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모멘텀 정도로 놓고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전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와 내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구 대우 조선해양 시절에
실적에 훼손을 끼쳤던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거의 한 90% 정도 이상 이제 매출 인식으로 소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올해 이제 고부가가치 중심의 LNG 운반선의 수주의 매출 인식이 3분기에는 2분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이제 매출의 인식이 반영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 60% 정도는 매출 좀 반영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생산 안정화와 납기일 준수에 주력해 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좀 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신규 수주액이 53억 3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선 부분이라든지 해양 부분, 특히 특수선이죠. 미국 함정 MRO 쪽의 수주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연간 누적된 수주액 자체는 최소한 8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분기에 일회성 비용 등 실적 악화에 훼손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 하더라도 3분기와 하반기에는 좀 더 실적적인 부분 자체에서 연간에서는 물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얼마만큼 더 많은 수주를 해가면서 올해 3분기 그리고 또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의 적자 훼손했던 그 상승 부분에 대한 물량의 소진과 더불어서 실적이 점핑을 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메이저 수급의 어떤 그 개선 여지도 우리가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의 오보행 이슈들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8월 한 6일자부터는 이제 은행 계정을 통해서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되어지지 않는 구간 속에서 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여타 기관성 계정을 통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8월 6일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에 기관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강력하게 쌍끌이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17%를 약간 하회하는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계속적인 매물화로 좀 전개가 되어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일단은 먼저 선행적으로 동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조에 가담을 해준다면 8월 5일자 블랙먼데이 사태 때 230만 주 이상의 매물 자체가 최근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이제 1차적으로 동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강화가 되어졌을 때 1개월 된 누적 매수 포지션 자체도 이달 8월 정도면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어지면서 향후 수주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과 함께 주가 자체가 매물을 좀 소화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33,000원의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수주 모멘텀과 수급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게 됐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7,500원까지 순차적으로 주가 자체가 레벨업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추세로 전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금주 들어서 해외발 주변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가 좀 출렁출렁 거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방에 강력한 압력을 좀 받아서 떨어지기보단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3만 원 정도 수준이죠. 이제 그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29,000원의 가격대보단 조금 높은 3만 원 정도의 가격이 좀 지지가 되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출렁이고 난 다음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뭐 출렁이는 그런 구간 자체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매도하신 분들은 신규적인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35,000원 이상권에서 매수해서 손실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4월 달에도 이렇게 중요한 거 가격대를 좀 설정해야 되는데 4월 달에 36,4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오히려 조금 마디 조정 정도죠. 큰 폭의 눌림목 조정이라기보단 마디 조정 정도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접근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카타르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그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스와 관련된 수주 협상 자체도 좀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영상을 통해서 또 언급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은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